우천TV 1125회 지만은 박사의 일본은 사갈 필요 없다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본은 사갈 필요 없다. 지만은 윤석열 직설합법이 시원하다. 100년 전 일본 조상이 한 행위를 100년 후손이 왜 사과해야 하나? 이는 내가 2003년부터 우리 회원들하고 나누던 대화였다. 당시 나는 시스템 클럽에서 김구를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표현하여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 그 공격은 남발이라는 정신병자들 행태라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80% 이상이 과거의 식민지였다. 이들 나라는 지배국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개한 조상에게 문명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윤통 공격하는 남발들에 진문한다. 이승계의 후손들 27명이 518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여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전염병, 거리의 오줌, 똥, 초가집, 악취나는 우물, 오솔길, 서당 등이 전부였다. 27명의 왕이 518년 동안 통치해서 남긴 재산이 1945년 당시 얼마로 계산됐는가? 5억 달러였다. 그런데 일본이 36년 동안 건설한 문명의 이기가 무엇이 있나? 악취나는 우물 대신에 수돗물, 서당 대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선진교육, 초밥집 대신 신신화신 백화점, 소로 대신에 을지로 종로 등 건설, 동경 수준의 버금가게 발전했다. 일본이 남기고 한 사회 간접 자본과 우리가 물려받은 대기업들은 그 가치가 23억 달러였다. 조선 임금이 518년 동안 남긴 자산 5억 달러의 16배였다. 이 23억 달러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단연코 없었다. 자빨들에 묻는다. 이래도 일본이 한국에 착지했다고 계속 선동을 할 것인가? 조선은 10% 양반과 90%의 노예였다. 노예를 3,000명 거느린 양반이 있었다고 한다. 노예 신분 여성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양반의 소모품이었다. 낳은 딸들이 너무 많아 딸인지도 모르고 성을 착취했다. 이런 90%의 노예를 해방시킨 호적을 만들어준 존재가 일본이다. 조선왕들이 부리던 노예를 일본이 해방시켜 준 것이다. 자빨들에 묻는다. 조선왕조와 일본 총독 중 누가 당신들의 조상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가? 조선 왕조에는 인권이 없었다. 억울한 사람을 끌어다 불인도로 지지고 볼기를 쳐서 살점을 뜯어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했는가? 이등방문을 쏘아 죽인 안중근까지도 검사, 변호사, 판사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법대로 대우하지 않았는가?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자빨들에 묻는다. 조선시대가 좋았는지 일본 시대가 좋았는지. 연산군은 조선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을 엄벌에 처해 조선어를 종이에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일본 총독은 조선어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한 사람의 조선어 수당을 지급했다. 10월 9일 한글날로 지정해 주었다. 이에 더해 후쿠자와 유키치는 영어사전을 영한문사전으로 제작, 조선의 계합화 청년들에게 한문을 한글로 바꿔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오늘의 영한사전의 시초인 것이다. 사과 요구는 누워서 침뱉기. 1995년 나는 김대중과 함께 중국 국영연구소 사회과학원 연구위원들과 저녁 파티를 했다. 내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중견 남녀 연구위원이 함께 있었다. 중국, 일본의 사과를 받았는가? 중국은 일본의 사과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한때 못나서 당한 것인데 사과하라 배상하라 요구하면 중국이 못났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누워서 침뱉기다. 중국은 자존심을
지킨다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누워서 자존심에 침을 뱉고 있는 걸까? 과거의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들 중에 지배국에 사과하라, 배상하라 요구하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남발들은 입버릇으로 독일 하는데 일본과 독일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중국의 처지가 바로 우리와 같다. 일본 없으면 한국 경제는 없었다. 1965년 일본이 한국에 공여한 무상 8억 달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쌈짓돈이 되었다.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정유공장, 비료공장들이 일본의 자금과 일본의 기술지도로 건설됐다. 창원, 구미, 인천, 안산 등에 설치한 공단은 일본 기업들이 와서 가득 메워 주었다. 일본의 부품과 소재와 자본 그리고 기술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도 없었다. 전두환 시대 낙하손의 수상은 안보 무임승차가 미안하다며 전두환 대통령에 무려 40억 달러나 주었다. 전 대통령은 그중 10억 달러를 흘러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을 건설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도 그 돈으로 치렀다. 그 돈으로 IT 산업, 반도체 산업, 통신 사업을 육성하여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마련했다. 이런 사실과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이 나라에 몇 명이 될까? 설사 알고 있다 해도 이를 공론의 공간에 책과 게시물을 통해 알린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이 발표했다면 윤 대통령은 지금쯤 기립박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 정말 훌륭한 결단을 내렸으면서도 야당에 밀려 점수를 잃고 있는 것이다. 보도자료, 해명자료 없는 윤 정부. 2024년 4월 24일 조선일보 31면 태평로 칼럼에 안용현 사회부 정치부장의 글이 실렸다. 쓴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보도자료, 해명자로 쏟아내놓고 국민 탓, 야당 탓이라는 표현이다. 이때까지 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 없기에 잘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쓰는 것이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 통신 장비 없이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전두환, 비운 전철받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지금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빛나는 업적은 국민에 소통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의 음모론만 먹혀들어 선한 양이 늑대로 인식됐던 것이다. 윤통도 이와 빼닮은 길을 걷고 있다. 검찰공화국, 검찰대통령, 검찰독재, 원맨플레이 이런 이미지들이 윤 대통령을 칭칭 감고 있다. 통신참모가 없는 지휘관 윤통이 당할 운명은 전두환 대통령의 비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두환 대통령이 억울하게 망가진 이유 역시 통신참모 부재 때문이었다.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